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KBS 7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일대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종희 특파원, 지진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우리 동해와 인접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규모 7.6으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최대 1m 20cm의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시카와현뿐만 아니라 야마가타, 니가타, 후쿠이 등 일본 북부 연안엔 여전히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인데요. 이번에 감지된 진도 7은 고정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 넘어질 정도의 강한 흔들림입니다. 첫 발생 이후 시간이 좀 지났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피해 상황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택이 무너지고 도로에 균열 피해가 확인되고 있고 3만 3천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 가구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재도 발생해 진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을 포함한 도야마현, 후쿠이현 등을 호쿠리쿠 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방은 일본에서 원전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원전에서 이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를 비롯해 모든 지상파 방송들은 지진 발생 이후 일제히 특보체제로 전환해 지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지진 해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지진의 재원과 함께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에는 규모를 7.4로 발표를 했다가 7.6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에는 일본 서쪽 해안 지역에 지진해일 경보와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발생한 지진해일이 동해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지진해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첫 번째 지진해일 도착 예상 시간을 강원 강릉 지역은 저녁 6시 29분, 양양 지역 6시 32분, 강원 고성 지역은 6시 48분으로 예측했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동해 묵호항에서는 저녁 6시 6분에 최초 도달해 21분쯤에 최대 45cm 높이의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이어서 속초항에는 저녁 6시 10분에 첫 지진해일이 관측됐고 최대 높이는 30cm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포항 지역은 7시 17분에 지진해일이 도달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은 0.5m 미만의 지진해일을 예상했지만 당초 발표했던 지진의 규모가 상향 조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지진해일의 발생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동해안에 높은 너울이 예고됐고 여기에 만조 시각까지 겹치면 파고 높이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됐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주시죠. 네,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해일은 조류, 만조 등 여러 기상 조건에 따른 해수면 변동을 제외한 지진해일에 의한 변동만을 예측한 겁니다. 따라서 만조 시각이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높은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있고 10초 안팎의 주기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해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의 영향이 우려됐는데요. 먼저 강원 동해안 연결하겠습니다. 노지영 기자, 강원 동해안에는 이미 지진해일이 도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강릉 안목 해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약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긴급 대피 권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인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강릉뿐 아니라 지진 해일 영향이 예상된 강원 동해안 지역은 혹시 모를 피해에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이번 지진 해일은 오늘 저녁 6시 30분쯤부터 강원 동해안에 처음 도달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실제로는 더 이른 시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상청은 저녁 6시 21분쯤 동해 묵호에서 45.0cm 정도 지진 해일이 관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진 해일 영향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지진 해일 관련 피해 신고도 재난당국에 따로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진 해일은 첫 도달 이후에도 짧게는 2-3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동해상에 너울이 강하게 일고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등 재난당국은 여전히 방파제는 물론 해변 백사장 등 해안가 출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1900년대 이후 모두 4차례 지진 해일이 몰아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지진 해일은 과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혹시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 지금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노정입니다. 이어서 경북 동해안의 포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은 조금 전인 7시 17분에 지진 해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경북 포항시 두호동의 KBS CCTV 카메라 보고 계신데요. 일본 지진 해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시간이 막 지났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에 너울이 좀 치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른데요. 일본 지진 해일에 앞서서 경북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도 1.5에서 3.5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지진 해일 영향까지 더해지면 최대 2에서 4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m 안팎의 강한 너울이 해안가까지 밀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해일 영향이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당제당국은 경북 동해안 각 시군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운항 선박과 해안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안가나 해안도로에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멀리 피할 상황이 안 된다면 사전에 지정된 지진 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주변의 높은 건물로 신속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또 해안가 가까운 곳에서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들은 파도가 응집된 항구 쪽보다는 오히려 수심이 더 깊은 바다로 대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이렇게 일본 서쪽 해상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까지 밀려오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이 시간에 신속하게 대피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일 대피 요령을 박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 해일. 해일 경보가 내려진 뒤 불과 10여 분 뒤에 최고 10m가 넘는 거대한 해일이 밀어닥쳐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서쪽의 해상의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밀려오는 데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신속하게 대피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빨리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해안에서 떨어진 언덕이나 산, 지정된 대피소를 찾아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마땅한 높은 지형을 찾을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콘크리트로 된 5층 이상의 건물로 올라가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경보방송을 못 들을 수 있는 이웃이나 외딴 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연락을 취해 같이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주변의 노약자, 장애인들은 대피할 때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일은 깊은 바다에서는 발생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해안이 가까울수록 해일의 높이가 증폭됩니다. 이 때문에 해안 부근에서 항해하거나 조업 중인 선박은 수심이 더 깊은 바다로 대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에 정박 중인 선박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해일의 전파 속도는 해상에서 여객기와 비슷한 시속 700km에 이르기 때문에 육지에 상륙한 뒤에도 시속 100km 이상으로 밀려들게 됩니다. 특히 바다로 향하는 하천이 있을 경우 바닷물이 하천을 따라 내륙 깊숙이 밀려들 수 있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진 해일은 짧으면 2-3시간, 길면 10시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해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계속 대피해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지진 해일과 관련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KBS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 한 해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약 20분 동안 진행된 신년사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28번,
민생을 9번 언급했습니다. 올해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접근, 과잉 경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무력 충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자고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전쟁 중인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북한. 이틀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을 공개했는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이례적으로 각 정상의 사진까지 내보냈습니다. 삼각 공조 체제 강화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 태도는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예측할 수 없고 위태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지시였던 대남기구 개편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곧바로 이선건 통일전선부장을 불러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군 주요 간부들을 불러 모은 김 위원장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가 절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맞이 공연 영상도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 옆에 앉은 딸 주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전쟁을 거론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서해 최전방 부대를 찾아 적 도발 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북한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래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공군 항공통제기에 탑승해 영공수호 임무를 지휘하고 해외 파병 부대에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은 철원 백골부대에서 북한의 화력 도발을 가정한 새해 첫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지자체 보건소마다 설치됐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오늘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1월 말부터 운영돼 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오늘부터 문을 닫습니다. 운영 시작 1444일, 약 4년 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 건수가 줄어든 점 등을 반영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인 만 60살 이상 고령자와 중환자실 입원자 등 감염 취약계층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12,400여 곳으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는 점을 감안해 지정 격리 병상 370여 개도 해제됐습니다. 대신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업무 등 기존의 해온 역할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고위험 시설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만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부터 2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이 되면서 한국은 거부권을 제외하면 상임 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의장국을 맡는 시기에는 회의 소집 권한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1년 만으로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북한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을 적극 공론화하고 안보리 차원의 사이버 안보 등 현안 대응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먹구름이 차츰 하늘을 덮은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 특히 강원 영서에 최대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상 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수 있어 해안가 접근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점차 기온이 낮아지면서 월요일 설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일 KBS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